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도 밀도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한번 녹방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날 때 나스닥의 약간 강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조금 나스닥을 위주로 좀 상승 중입니다. S&P나 다우, 러셀, 특히 러셀 쪽 지수는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 나스닥은 이대로 또 오늘 오른다면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5.4% 정도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겁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5.0% 정도 됐는데, 지금 상승률이 5.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약간 의미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윤호야 윤호야 일로 와. 나 독방인데. 윤호야 인사 한번 해. 인사. 앉아 너. 안녕해. 안녕. 윤호예요 해야지. 윤호야. 응가 한번 할래? 응가 해봐. 응 해. 힘줘. 네. 아빠 뽀뽀. 윤호야 뽀뽀. 윤호 얘기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윤호예요. 예야. 반가워요 해. 반가워요. 잠이 안 와? 응. 형아는? 나. 형은 잔다고? 그래. 윤호 문어 어딨어 문어? 손가락 문어. 여기 있지 손가락. 계속 손가락 빨아서 이게 문어가 됐지? 응. 여기 차는 문화가 없어진대. 없어진대 이제. 그러니까 손가락 빨면 안 되지? 응. 오이 그거 알지? 뭔데 또? 오이야? 오이 말고 뭐 있어? 가게. 응? 빨리 가 이제. 빨리 가 윤호. 엄마. 네, 이게 어제부터 라방 같은 녹방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글로벌 세계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굉장히 이런 공고한 이 상승이 약간 깨지는 트리거가 뭘 수 있을까 이제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장이 좋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미국만 좋은 거예요. 미국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저렇게 코로나19 위에서 부채가 재정지출이 늘고 일부 국가들은 GDP를 상회하고, 근데 과거보다 이자 부담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달러 금리가 싸니까요. 지금 조달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플레 부담이나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부채라고 하고, 부채 비율이 어떤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엄청 늘립니다. 우리나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 미국의 경기가 먼저 살아나고, 미국이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미국은 괜찮은데, 결국은 이런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부채 비중이 높은 일부 남미 국가나 유럽 국가들의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 악순환이죠. 뭐, 결국 그렇게 해서 혹시 어떤 국지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뭐 또 미국도 좋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간 내관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미국 시장은 좋은데, 지금 글로벌 이머징 시장, 특히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그 피크아웃의 어떤 논란에서 시장이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 못하고요. 아직 굉장히 뭔가 조심스러움이 있고요. 특히 외국인 기관이 또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이슈도 국내 시장에 대한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사각지대 최소화한 뭐 차량용 이미지 센서 출시한다는데 뭐 테슬라, 삼성전자 통해서 뭐 이런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사이트로 사실은 가장 스토리텔링에 좋은 건 이제 하이비전이에요. 하이비전 이온을 또 많이 올랐는데 일단 지금 애플이 9월에 또 신제품 출시한다고 하고 애플이 엄청 잘 팔리고 있고 뭐 애플이 일단 애플의 지금 뭐 밸류 체인으로서 LG 이노텍 주가처럼 굉장히 지금 뭐 LG 이노텍 오늘 좀 빠졌지만 하이비전 올랐는데 뭐 이렇게 LG 이노텍의 밸류 체인으로서 애플의 뭐 주가가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 피론티어 아직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안 나왔는데 자회사 피론티어는 삼성전기 쪽에 저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대응한단 말이에요. 뭐 이미지 센서도 당연히 그 모듈에 안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고리는 이 삼성전자가 전장이 강화되는 자동차 전장 쪽이 강화되는 수에는 삼성전기가 있고 그 전기에 지금 그 이미지 카메라 모듈 자동차 쪽 카메라 모듈을 대응하고 있는 게 하이비전의 피론티어니까 스토리를 잘 쓰면 와, 전 세계 스마트폰은 애플 솔밴더 카메라 자동차 이제 그 쪽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에 이제 이런 쪽에 막 전장이 크고 있는데 이쪽에 자회사는 카메라 와 대응한다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하이비전에 만약에 써질 수 있다면 게다가 메타버스의 MR, VR 기기의 카메라 모듈까지도 애플이 향 야, 이걸 어떻게 써내려갈까라는, 소위 이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어떤 주도 세력들이 앞으로 이 주식의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보고 끌고 가고 있냐. 물론 2분기 실적도 좀 좋습니다. 1분기가 사실 안 좋은 만큼 2분기에 잡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결국 삼성이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나 차량용 반도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향후 이쪽에 그 수혜가 입을 만한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어버브 반도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쪽으로 지금까지 대응했던 이제 회사는 차량용 비메모리 뭐 반도체 쪽으로 텔레칩스였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친삼성, 친LG 의 가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전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했던 회사가 어버브가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뭐 지금 현대차로도 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지금 차량용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 정도는 뭐 매출이 인식된다고 하는데 결국 하여튼 삼성이나 뭐 LG 마그나나 이런 기존에 가전하는 회사들이 자동차 쪽 반도체 시장으로 저렇게 이제 확대될 때 어버브 반도체도 기회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인사이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긴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런 변화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뭐 스마트폰 모듈 카메라를 했던 회사들은 MC넥스도 그렇고 자동차 모듈을 대응하는 거고 저렇게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쪽 뭐 가전을 했던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는 저렇게 자동차 쪽 이미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아가는 거고 저걸 기업이 성공하고 저 매출을 찍고 매출이 늘었을 때 기업은 레벨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이 뉴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중국 폴더블 폰 UTG 대세. 조금 읽어볼까요? 근데 커버 유리 UTG 적용 확대, 투명 PI 위축, 경영량이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UTG 다 출시할 계획이래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중국 업체들도 UTG를 적용할, 이에 따라 투명 뭐 입지는 축소되고, 여기도 좋은 신문사예요. 그 하반기에 하여튼 블라블라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은. 구글도 뭐 안으로 접히는 인폴디 방식으로 적용할 거다. 오포도 뭐 그럴 거다. 근데 요게 중요해요. UTG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의 코닝이 독일의 쇼트를 추격할 수 있을 관심사다 해요. 현재 삼성전자는 폴더블 유리 원장을 모두 독일 쇼트에서 갖고 와요. 예,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중순에 뭐 DSCC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Z 플립의 UTG 유리 원장을 쇼트와 함께 코닝도 공급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듀얼로 간다. 쇼트에서 이원화. 근데 당장 지금 코닝의 유리 원장의 수율이 안 높대요. 아직 가공 기술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쪽에서. 현대 코닝의 뭐 폴더블 유리는 뭐 이 이름을 밴더블 글라스라고 하는데, 이 유리 원장이 50 마이크로 UM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쇼트, 삼성전자 쇼트는 30 UM 정도까지 더 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50 마이크로 정도로도 폴더블 폰을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쇼트가 만드는 것이 훨씬 얇고 더 성능은 그만큼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는 코닝에서 이제 이 50 마이크로미터 유리 원장을 받아서 아예 이제 코닝 쪽 기술이, 가공 기술이 아직까지 못 올라오니까 아예 50 정도를 받아가지고 국내 가지고 와서 후가공할 업체를 물색 중이다. 뭐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누구냐면, 저 유리 원장을 이제 갖고 와서 더 얇게 깎고, 또 저거를 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업체가 있어요. 캠트로닉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 쇼트 쪽 향은 삼성이 이번에 밀렸죠.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한번 이제 후발로 밀렸는데, 다시 지금 코닝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거 기회예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저건 뉴스는 엄청 빨리 발견한 택인데요. 저 묻혀있는 뉴스는, 저거는 캠트로닉스의 다시 UTG에 기회가 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애들도 또 한번 나도 수행가 할 거예요. 왜? 기존에 코닝 쪽 대응했거든요. UTI도. 근데 워낙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 해서 결국 삼성이 유리 가공 얇게 만드는 UTG 못하고 중국 업체들 대응한다고 하고 있다가 주가 이렇게 빠그라졌는데, 저 기사가 더 메이저 언론에 다뤄져서 나오면 얘도 혹시 기회 아닌가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요거 있는데, 우군 확보 나선 탄소 배출권 지금 역시 7월 되니까 키워드가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14일 요거 놓치면 안 돼. EU가 14일 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초안을 발표할 거래요. 이게 뭐 환경의 날 이것처럼 EU의 이런 초안은 굉장히 좀 글로벌적인 기준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모멘텀으로 내일이네요. 뭐 휴캠스, 그 다음에 JC 케미칼까지,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보는 게 CS 윈드입니다. 네, 풍력 쪽, 특히 영국의 뭐 해상 풍력 쪽, 수주 뭐 이런 쪽으로는 CS 윈드가 진짜 풍력 쪽 관련해서는, 해상 풍력 쪽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최고 탑픽입니다. CS 윈드가 뭐 시총이 3조 3천억. 야, 제가 뭐 또 껄껄거리지만 이거 진짜 한 2만원대부터 봐왔는데, 맨날 보다가 그냥 뭐 이게 참 잘 안 잡히더라고요. 참 좋다 옛날부터 얘기했는데도 참 이런 게 안 잡히는 주식은 잘 안 잡혀요. 근데 아무튼 이런 주식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구강모의 LG, 고려아연과 배터리 핵심 소재 합작사 만든다, 뭐 이런 게 지금 하나 있고요. 와, 이게 지금 LG가 이게 양극재 원료인 프리커서 생산을 담당하는데, 양극재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한대요. 와,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것도 롯데케미칼 수소 사업에 4.4조 투자, 뭐 2023년
2030년까지 매출 참 저는 이런 변화들이 지금 되게 큰 흐름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고려아연 다 알잖아요. 뭐 저기 뭐 아연이기도 하고 금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기금속 이렇게 주가 빠졌고 주당 15,000원의 배당이라서 한 3%가 좀 넘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인 인사이트는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전고체 배터리 쪽 원료를 한다 이랬을 때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롯데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오늘 저 뉴스에 반응을 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롯데 케미칼도 최근에 좋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부타티엔이에요. 부타티엔이 최근에 가격이 어제도 보여드렸나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부타티엔이라고 하면 뭐 타이어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화학의 어떤 원재료인데 LG화학이 이렇게 제일 생산력이 높고요. 롯데케미칼, 여천 NCC가 DL이에요. 금호석유화학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생산하는 업체들이 쓰는데 요새 이렇게 주가에 좀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롯데케미칼의 수소 그 다음에 최근에 한화기업의 우주항공까지 국내 어떤 그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산업들을 좀 버리고 미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이제 신사업에 투자한다 이런 변화들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이고 또 하나 이렇게 기업들이 요새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 LG랑 고려아연이랑 이렇게 서로 강점들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하여튼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여튼 좋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종목에서는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테크윙 비메모리 훈풍이여 하반기. 제가 아침에 와이즈 리포트란다. 와이스트릿에서 와이즈 리포트 읽어주기 위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테크윙도.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퍼가 뭐 한 8, 9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7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미 저평가됐고, 내년에 더 저평가됐고, 그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후공정 검사 패키지 메모리 핸들러 하던 회사가 앞으로 비메모리 핸들러 지금 매출이 이제 넘어섰고 그 비메모리 쪽 핸들러 시장이 메모리보다 한 4배 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그게 그쪽 비메모리 후공정 검사 장비 중에서는 버닝 장비 쪽도 있고 하여튼 이 테크윙이 아무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아무튼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몇 개 또 옛날에 그렇게 비메모리 삼성이나 LG의 SK의 뭐 핸들러 뭐 기술 개발한다 한 회사가 JT예요. 와 이것도 올랐네 역시나 어제 봤는데 같이 오늘 그러니까 이 회사도 좀 찾아보면 저렇게 핸들러를 2016년, 7년, 8년부터 막 개발했는데 테스트 중이다 이랬는데 아직 매출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이보세요. 거의 매출은 작년 3,400억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시총 800억짜리 회사인데 저런 최근에 인사이트가 JT도 좀 돌려 올리네요. 아니 뭐 확인한 건 아닌데 아침에 잠깐 제가 와이스트릿에서 테크잉 읽을 때만 해도 이거 주가 안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테크잉만 띡 보고, 이게 뭐, 목표 주가가 얼마야?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 순간에 끝나요. 계속 한 개 공부했을 때, 그때 관련 연결고리를 찾아 넣으면, 하여튼 그게 결국은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3년, 5년, 10년이면, 나중에는 뭐 팍 하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를 한번. 그런 습관을 기르면 아마 더 공부에 어떤 실력들이 쌓일 것 같아요. DL이 아까 뭐 여러가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눌렸나 싶습니다. 1년 6개월 DL 회장. 왜 그랬냐 진짜 참나 이런 뭐 오늘 오히려 저런 뉴스 나오고 나서 뭐 악재 해소입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약간 뉴스 나와서 아까 윈스 메타버스 기반 메타버스든 데이터 센터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면 뭐 이 보안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뭐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상의 인물 안에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더 일상생활에 더 중요하게 되면서 인터넷의 가상 공간들이 네트워크 보안이나 보안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올림픽 뭐 수혜주 이 분위기는 거의 없이 찌그러져 있는데 아무튼 뭐 인스도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 그 메타버스 쪽으로 이 알체라가 오늘 4% 오르고 바이브 컴퍼니는 오늘 뭐 한 1%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카카오 손자 회사와 네이버 손자 회사가 오늘은 얘가 엎치락, 내일은 이쪽 회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뭐 경쟁하듯이 주가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오늘 한 2% 정도 반등해줬고요. 유니테스트, TPC는 뭐 작은 주식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데 오늘 밑골이 잘리더니 뭔가 약간 수급적 세력이 붙었어요. 오늘도 종가 관리를 계속해요. 뭐 그게 무슨 의도인지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뭔가 제가 탐방을 갔다 온 이후에 뭐 저 아니고 탐방을 갔다 온 이후에 뭔가 이제 그게 콘트에 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뭔가 또 그렇다고 뭐 그런 쪽에서 막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매수의 특징 창구들의 느낌들이 좀 보이는 게 최근에 TPC의 어떤 좀 흐름들이 계속 특징적으로 테스팅이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탐방들이 잡혀있는 게 다 막 컨콜로 바뀌고 있어요. STI는 오늘 컨콜 하려고 했는데 내일로 바뀌었고, 목요일날 유니퀘스트가 있어요. 퀘스트. 근데 요거는 아직 변함이 없고, 8월달에 와이즈 버즈가 있는데 아직 뭐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하여튼 연락이 와서 그렇게 좀 컨콜로 바뀔 수 있어서 향후 탐방 일정 지금 이제 탐방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엑시콘 제가 말씀드린 DI의 버닝을 지금 듀얼로 가는 엑시콘이 오늘 한 5% 정도 올랐어요. 뭐 말해 뭐해 이런 인사이트는 진짜 오늘 거래량 터졌죠. 근데 김경민 탐방 노트 그러니까 사베널리스트가 조용히 살짝이 내놓는 그런 레포트들 내용이 연결고리로 인사이트가 강한 것들은 좀 크게 저는 시장이 이건 DI는 최근에 좀 힘을 못 쓰고 시장이 약간 저는 뭐 빠지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한 7할 7, 8할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뭐 상황인데 하여튼 요새 또 핸드셋 업체들 핸드폰 핸드셋 업체들이 좀 주가 반등해요. 뭐 인터플렉스도 반등하고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괜찮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BH는 힘을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인터플렉스가 지금, 삼성전자 앞으로 폴더블 노트 펜의 소울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더 강하고, 내년에 노트 다시 출시한다고. 그 다음에 KH 바텍 이런 것들이 최근 바닥이 좀 올라오죠. 세경 하이테크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약간 추세를 약간 돌려놓는 정도죠. 이거 기다렸던 추세, 분홍색, 빨간색 추세 돌려놨죠. 기간 들어왔나? 오늘 느낌은 들어온 건데. 야, 쬐끔 들어온다. 아직 기간 안 들어왔어요. 야, 아직 기간 플레이 안 하는데요. 세경은, 제가 봤을 때는, 세경은 이제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22,500원 위로 이거 추세, 이제 밑으로 가기 힘들다. 이게 장기 추세가 전환된 거기 때문에, 뭔가 빠를지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 어떤 8월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이런 흐름까지는 어느 정도의 약간 뭐 낮은 단계든 가파른 단계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만약에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라도 기간이 혹시 좀 들어온다 이러면 가팔라지는 거죠. 세경 하이테크도 봐볼 필요가 있는지 저렇게 바닥주들이 저렇게 올라올 때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막 이런 거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 하여튼 오늘 수급 한번 볼까? 반등이 생각보다 약해요. 나는 참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관이 안 들어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가 얘네들 뭐해? 노나? 휴가 갔나? 7월 7일날 왕창 사더니 휴가를 갔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4박 5일 내일 오겠네요. 내일 한번 봅시다. 오는지. 오늘 뭐 상신 EDP 이런 거 말렸죠. 지금 그래서 뭐 첨보, LNF 이런 주식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상신 EDP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진짜. 뭐 어떻게 P2를 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흥 SC 이건 이제 와이스트리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원익 PNE 여기도 기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의 소재들, 장비들, 설비들. 얘는 왜 안 먹어주지?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 위로 차트가 딱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얘도 그래 뭐 윈도우는 얘 같이 올라오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유니셈, 대상, 바이브 컴퍼니, 뭐 인터플렉스, 황금 ST 이런 애들 지금 찰강주도 좋아요. 뭐 전반적으로 큰 뭐 EM텍 최근에 좀 신규 고객사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오늘 대동이 좀 많이 또 올랐어요. 대동이 좀 올랐고, TYM 대동은 요새 계속 뭐 이런 제가 아직 크게 집중하지 않는 게 뭐 주가 뭐 그거 뭐 아직 그 뭐 윤석열 관련주 무슨 정치 테마에 좀 엮여 있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차라리 한번 뭐 긍정적으로 부각되든지 아니면 뭐 빠져서 싸게 주든지 하여튼 겁낼 건 없어요. TYM이나 뭐 대동이나 이런 회사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이제 한 20분에 끝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또 아침에 YS트릿의 리포트 토파보기에서 뵙고, 또 내일 저녁에 또 일정이 왜 이렇게 바쁘냐,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밀도 있게 또 라이브 할 때는 좀 심심 놀아가면서 합시다. 네, 하여튼 대주였습니다.